재판에 가장 많이 또 지금 출석하시 몇 개일인지 정확하게 안 세봤는데요. 우리 그 대장동 본류 재판만 한 150개일 정도? 와. 그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일주일에 이제 2번 재판 나가고요. 2번 재판 나가고. 예. 본인 재판도 있지만 이재명 예. 대표의 재판에 예. 증인으로도 나가고. 예. 네, 그렇죠. 옛날 조사받을 때는 뭐 네. 조사받은 날 아니면은 재판 가는 날. 아. 법원에 뭐 그냥 거기 서초동에 살다시피 해서. 네네. 예. 길 가다가 이렇게 마주치는 분들은 변호사인 줄 알아요. 만주 변호사. 만주 변호사. 서초동에 그렇게 자주 가 계시니까 그렇죠. 뭐. 그런데 이건 좀 여쭤봐도 될까요? 본인 재판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요? 지금 대장동 재판 지금 하고 있는데 네네. 지금 대장동 재판 미래 재판 네네. 지금 하고 있고요. 하나는 저기 이제 그 정치자금법 그 위반 네네. 그거는 제가 이제 2심 예 2심 지금 이제 선고 좀 남아 그 결심 남은 상태. 결심 남은 상태. 예, 2심 결심 남은 거고요. 네네. 이제 김용희 그걸 빠져나가 보려고. 아하. 예, 또 지난번에 1심에서는 꼼수를 뭐를 썼냐면은 그 위증을 네네. 시켜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번에는 또 무슨 저기 구글 타임라인 가지고 그렇죠. 또 이제 예, 또 제 꼼수를 쓰는데 그렇죠. 예, 그건 뭐 아시다시피 예. 그건 안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유동규 본부장님 좀 뵙고 싶었어요. 방송에서. 왜냐하면 물론 다른 유튜브에서도 유재일 유튜브에도 많이 나가시고 우리 최재형 변호사하고도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제가 또 궁금해요. 또 하나씩 좀 궁금한 것부터 오늘 기사 말고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그래도 이재명 대표를 그래도 가장 잘 알 수 있는 분 중에 한 분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최근에 들어서 정말 이 사람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정말 미스테리하다. 어떻게 그렇게 매일같이 재판에 나가는데 멘탈이 붕괴되지 않고 저렇게 방송에 나와서도 자기 얘기하고 뭐 최고위원회 이 당대표로서 또 얘기도 하고 또 지금 저기 대선 출마의 전초전으로 당권도 나가서 막 웃으면서 막 유세도 하고 저럴 수가 있을까? 웬만한 사람은 재판 하나만 받아도 좀 불안하고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그 이재명이라는 존재를 너무 몰랐구나라는. 성남시장 시절을 몰랐다. 예, 성남시장 경기도에 있을 때도 몰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내리속에 남은 게 네네. 예전에 이제 이재명이 그 성남에 있을 때 좀 제가 처리를 잘하니까 유한부장 술 한잔 할까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딱 쳐다보면서 무슨 약속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약속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네네. 그럼 가야지 딱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나왔어요. 네네. 그래 내가 정진성한테 형님 뭐 저기 시장님이 소주 한잔 하자 그러는데 내가 약속했다 그랬는데 그랬더니 나를 딱 쳐다보면서 너 미쳤냐 그러면서 무조건 가야지. 너 그거 아무한테나 이야기 안 한다. 그거 하면은 진짜 완전한 이재명 집계가 되는 거다. 아무한테나 이야기 안 하는 건데. 그게 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시절이에요. 예. 시소관리공단 있을 때 공사 만들기 직전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부터는 또 한동안 술 먹자는 얘기를 안 하다가 나중에 이제 술 먹으러 오라고. 삐졌구나. 삐진 거예요. 삐지고 오래 갔는데 이 사람을 이제 저도 이제 뭐냐면 굉장히 정직하고 그 다음에 좀 참신한 정치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청렴한 정치인. 청렴하고 이제 참신한 그런 정치인이라고 저는 생각했고 그래서 저도 이 사람을 좀 정치인으로 만들고 이제 어떤 배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저도 그렇게 믿어왔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다른 걸 안 봤죠. 그리고 이제 굳은 일 같은 게 이제 오면은 정치인들 옆에는 늘 이런 거를 처리해 줄 사람이 필요하구나. 굳은 일을 할 사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정의상도 그랬어요. 다른 사람한테 소개할 때 나를 이제 저 유동규 왜 저렇게 너희들 감싸고 노냐. 일하게 하면은 유동규가 좋은 일만 같이 하는 기쁜 일만 같이 하는 동생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굳은 일도 다 한다. 이제 이토록 이야기하니까 더 이상
해야 되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 네네. 이제 할 정도로 그런 이제 관계였는데 네네. 이번 사건이 터지고면서 그다음에 이제 김문기 처장 같은 경우도 네. 자기 밑에서 일하다가 네. 이렇게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네네. 최소한 문상은 가는 게 예의잖아요. 네네. 거기 문상조차 안 간 인간이 네네. 최상병 관련돼 가지고 네. 정말 이런 사람들 애도할까요? 네. 안 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네. 이재명이라는 존재가 이제는 이제 어떤 존재인지를 이제는 알겠어요. 이제 확실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과거를 좀 보고 이재명을 따랐어야 되는데 네. 너무 정진상하고 친해지면서 네네. 그냥 맹목적으로 따르게 된 게 저희의 인생의 가장 큰 패착인 것 같습니다. 예, 실착이고. 최수환 본부장님은 처음에 성남시에서 만났을 때 아마 그때 당시에 부동산과 관련돼서 왜 재개발하는 분들하고 그거 하셨죠. 저 리모델링 하셨죠. 그때 만났을 때는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느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깨닫게 됐다. 지금. 그래서 여쭤봅니다. 실제로 그래도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서 왜 뇌구조 젊은 사람들이 뇌구조 하는 거 있잖아요. 이 머리에 도대체 매일같이 생각하는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뭐냐. 이거를 지금 뒤에 그려놨는데 뭐 이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샌드위치만 생각한다. 뭐 아니면 뭐 대권을 생각한다. 김혜경을 생각한다. 아니면 뭐 일제 샴푸를 생각한다. 이 안에 지금 가장 많이 가운데 이렇게 큰 포션 차지하는 게 이재명의 뇌구조에서 뭐가 가장 저는 일단 중심에는 생존입니다. 생존. 생존. 살겠다.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자기는 그러니까 뭐라 하면 완전히 그걸 뭐라 그러나 그 자수성가 있잖아요. 네네네. 자수성가하고 남 밟고 속이고 곰못을 써가지고 어떻게 올라온 자리인데 나는 이 자리에서 난 꼭 살아남을 거야. 이런 생존. 그러니까 연임도 하고 뭐 떨어지자마자 계양을도 나가고 전대 나가고 그게 다 생존. 생존. 자기 생존. 나만 살아야 돼. 나는 살아야 돼. 나는 살아야 돼. 니들 죽든 상관없어. 나는 살아야 돼. 그 누구도 상관없어요. 나는 살아야 돼. 상관없어요. 그게 가장 김혜경도 상관없을 거예요. 김혜경도 상관없다. 아들도 상관없을 거예요. 없다. 자기에 대한 생존. 그렇죠. 저길 보고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차지하는 게 뭘까요? 두 번째로 차지한 건 이제 후반부에 머리 뒷속에 있는 감춰져 있는 이제 거기에는 뭐냐면 이제 권력욕, 대권욕, 대권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권력욕, 그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전방부에 있는 게 뭐냐면은 오늘 뭐 먹지? 전두엽이. 오늘 뭐 먹지? 그 먹는 거 되게 좋아하는 거죠? 그거 나랑 비슷한데. 먹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먹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냥 호텔에 가도 조시간 되는데 안 갑니다. 아침을 꼭 먹습니다. 아침 뷔페가 나오는 곳에 간다. 아니, 그래서 그렇게 법카를 막 과일 챙겨놓고 샌드위치하고 했구나. 소고기 먹고. 그러면, 어떤 타입이에요? 먹는 게, 예를 들어서, 몇 시간을 기다려도 나는 이 집이 유명하면 꼭 그 집에서 먹는다. 저는 뭐 그거는 못 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이렇게 어디 유명한 집 찾아가서 이렇게 먹는 거 그거는 뭐 따로 하는지는 모르겠고요. 저는 뭐 같이 가본 적은 없으니까. 이제 가끔가다 이제 측근들 모여가지고 동해안 같은 데 갑니다.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회도 먹고 뭐 이러는데 이제 맛집 뭐 이렇게 찾아가는 건 저는 못 봤고요. 제가 볼 때는 늘 이제 간편하게 이제 맛있는 거 그냥 늘 맛있는 게 사실은 보면은 서울에 제일 많아요. 그렇죠. 식당 제일 많은 게 서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맛있는 데서 그냥 뭐 밥 먹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오늘 먹고 싶은 거 먹고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경기도지사 할 때도 그 공간을 남경필 지사 할 때는 원래 그 사람들한테 내줬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이재명 때는 공간을 자기 사저로 썼습니다. 사저로 쓰면서 거기를 뭐냐면은 저기서 잠도 자고, 그 다음에 그 접대도 하고, 그런 공간으로 썼죠. 사저 관저로 동시에 썼죠. 보니까 뭐 관저로 그냥 다 이사하지도 않고. 자,
그러면 다 욕망이네. 나는 생존, 난 살아야 돼도 욕망이고, 예. 권력욕도 욕망이고, 예. 먹는 것도 욕망이고, 예. 다 어떤 욕망의 그런, 예. 그 집결체네요, 머릿속에. 예. 김혜경도 별로 없나 보죠, 그러면? 김혜경은 뭐냐면, 이제, 이분이 그 새벽 1시에 넘어져서 안아골절이 오지 않습니까? 낙상, 예. 낙상에서 넘어져서 이렇게 안아골절이 왔잖아요. 새벽 1시에 넘어져서 안아골절이 올 수 있는 확률이 변호사님 얼만큼 될까요? 0.5%. 0.5%요? 안아골절이요? 넘어져서 올 수 있는 확률. 그럼 0.05%.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어떤 프로 보니까 넘어져서 안아골절이 올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예, 넘어져서는. 왜냐하면 눈 부위이기 때문에 이게 눈 옆에 있는 그 눈을 보호하는 그 뼈가 안아골절이거든요. 근데 거기를 갖다가 만약에 이제 거기를 다치려면 눈은 작살나는 거죠. 눈알. 눈알이 박살나는 거죠. 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이런 둔기라든지 뾰족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다가 부딪혔다든지 이래가지고 안아골절이 올 정도면 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떤 거에 눈은 안 다치면서 안구는 안 다치면서 골절이 오느냐 올 수 있느냐 이거는 뭐냐면 둔탁한 거에 맞거나 세게 아주 세게 맞거나 아니면은 뭐냐면 이 빈 거 눈은 딱 들어가고 이 눈 옆에는 그렇죠. 공격이 되는 그 말하자면 원통형에 맞았거나 그러니까 부딪혔거나 원통형에 정확하게 부딪혔거나 아니면은 맞았거나 주먹으로 맞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새벽에 그 집안에 원통형이 있어서 거기에 정확하게 부딪힐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김혜경을 보면은 거의 이재명의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해가지고 이제 뭐냐면 이재명화돼 있고 정신 상태는 이재명화돼 있고 늘 안아골절에 겁을 낸다. 위험성이 또 다시 넘어질까봐 항상 걱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또 오늘 안아골절이면 어떡하지? 이거를 항상 이제 걱정한다는 거죠. 성남시나 경기도지사 있을 때 경기도에 계실 때 김혜경 여사를 본 적 있나요? 네, 자주 봤습니다. 자주 봤어요. 행사 때도 보고 자주 봤어요. 그 두 사람의 관계나 이런 거에 때 어떤 느낌이 좀 있으셨어요? 어떤 지금 추정하신 거에 거가 어쨌든 경험 뭐 이렇게 지켜봤을 때 그런 관계인 걸로 느껴지신 거예요? 네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그 자기 와이프를 챙깁니다. 다 본 앞에 얼마나 챙겨요? 챙깁니다. 그러니까 항상 본 앞에서는 와이프를 다 챙깁니다. 다 챙기는데 그 집안에 그 좀 약간 내력이랄까? 이게 남존 여비가 완전히 잡혀있는 가부장적인 사람이에요. 아니 근데 뭐 하나 떠올랐어요 지금. 이게 진짜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며. 근데 방송 나와서 SBS인가 뭐 거기 나와갖고 왜 부부가 막 그냥 뭐 일상을 보여주는 건데 이재명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소금 갖고 와. 그냥 밥에 소금 넣어서 먹으면 되잖아. 나 어렸을 때 그렇게 맨날 먹었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마치 지금도 소금 넣고 밥 먹는 것처럼. 그렇게 줬으면 안아골절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안아골절 옵니다. 그것 때문에 안아골절 올 수 있다. 그때 방송 때 내가 오늘 여기 소금을 뚝 주고 밥 딱 주니까 이거 뭐야? 이러면은 그때 그렇게 달래매. 평소에 이렇게 먹었다며. 이게 미쳤나? 해가지고 이제 안아골절이 오십니다. 1시에 낙상을 할 수 있다. 낙상할 수 있다. 새벽 1시에. 새벽 1시에. 이제 참아요. 그때까지 참다가 새벽 1시쯤 되면은 이제 갑자기 부르르 떨면서 일어나가지고 이제 낙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저도 이제 한 질문만 더 할게요. 계속 지금 제가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재판에서 실질적으로 계속 만나시잖아요. 네, 만나죠. 만나면 계속 질문도 직접 하고 그러잖아요. 기에 눌리시진 않나요? 저는 기에 눌리는 게 전혀 그런 거 없고요. 전혀 그런 거 없고, 그냥 내가 저런 비루한 인간, 너무 비루해 보여요, 이제는. 제 눈에는. 비루하고 한심하고. 왜냐면 저는 겪어서 다 알잖아요. 겪어서 다 알고 그 당시에 그때 위례 때 어떤 분위기였고 대장동 때 어떤 분위기였고 그런 상황들을 다 겪어서 알잖아요. 그거를 겪어서 아는데 저 앞에서 시나리오를 이야기를 하니 그러니까 얼마나 비루하겠어요. 고작 이런 인간한테 내가
자, 밑바닥을 보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 만난 장면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서로 재판에서. 요 재판에 갔는데 저보고 그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시장 시절에 그 공무원들 다 모여가지고 제가 강연을 많이 했죠. 예. 그때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공무원들은 특별히 남의 돈을 탐하지 말라고 예. 제가 얼마나 그때 강조했습니까? 그거 기억나시죠? 이러는 거예요. 유동규 본부장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을 다 탐했다. 이렇게 예. 공격하는구나. 그렇죠. 이제 그런 거죠. 그래갖고, 예. 말만 그렇게 했죠. 나도 그렇게 했다. 예. 재명아, 나도 그렇게 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 나도 직원들 앞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내가 도 탐했지만 이재명이가 제일 탐하고, 그러니까 정진상, 김용, 탐욕에 탐욕스럽습니다. 특히 이제 뭐냐면 정진상보다는 정진상은 이렇게 드러내고는 안 해요. 네네. 김용 맨날 돈 달라고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김만배한테. 김만배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정진상 바로 라인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라인이니까 이제 내가 그 일을 담당하는 거를 김용은 알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김용이 나한테 요구를 해요. 그럼 내가 이제 정진상한테 물어봐요. 물어봐요. 그리고 정진상한테 정진상이 좀 찐빠 나올 때가 있어요. 네. 뭐냐면, 없을 때는, 그 새끼는 뭐, 이렇게 하는 일도 없으면서, 욕을 해요. 우리끼리는 형제였는데, 정진상이 이제 김용을 갖다가 욕을 해요. 확 이제, 그 새끼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욕을 한단 말이에요. 왜 욕을 하죠? 아니, 그니까, 항상 알로 보죠. 그렇지. 이 라인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라인 많아도, 그냥, 형님, 이렇게 이제 편안하게 하는 거지, 실질적인 다 자기들 수하라고 생각하죠. 정진상은. 예, 수하라고 생각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일적으로는 전부 다 이제 아래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 김용이 나한테 요구하는 거를 정진상한테 다 이야기했다가는 김용은 병신 될 수 있겠다. 완전히. 그래가지고 내가 김용을 감싸려고 가급적이면 말을 안 한 것도 있다는 거죠. 예. 왜냐면 다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나도 이제 어떨 때 하소연할 때는 김용한테 하니까.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예. 이제 뭐 제가 해도 되나요? 네네네. 제가 이제 유동규 잘 만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유동규 잘 만났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노트 정리를 갖다 이렇게 쭉 하는데 우리 유동규 본부장님과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방송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방송 나가가지고 제가 맨날 거짓말했어요. 유동규는 이랬을 것이다. 유동규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많이 했는데 드디어 이제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때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맞나 틀린가. 근데 저는 나름대로 자신이 있었어요. 나랑 유동규랑은 생각하는 게 비슷한 것 같다. 아니 닮으셨네요. 왜 못해? 아니 일단 몸도 무겁고 우리는 몸이 무거워요. 일단 몸이 무거워요. 그다음에 이제 또 먹는 거에 대해서 진심이고. 진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제일 황당했을 게 유동규가 제일 황당했을 때가 언제냐? 나보고 쓰레기 먹으라고 했을 때. 근데 그거 쓰레기 먹었잖아요. 먹었잖아요. 그 정도면은 진짜 찐명 중에 찐명이다. 저 같으면 웬만해서 안 먹거든요. 유동규는 분명히 나랑 비슷할 것 같은데 나 같으면 도저히 쓰레기를 못 먹는데 저는 조금 전에 저기 이종근 실장님하고 같이 저녁 간단히 먹고 왔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점심이든 저녁이든 심지어 아침이라도 맛없는 거 먹으면 하루 종일 막 기분이 안 좋아. 그런데 나와 비슷하게 생겼고 나랑 생각도 비슷할 것 같은 유동규가 쓰레기를 먹었어? 야, 이거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을 갖다가 했는데 그래서 그거는 진짜 이재명에 대한 충성심의 였을 것이다라고 제가 방송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거봐, 내가 맞췄잖아. 제가 이제 유동규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조사를 갖다가 했어요. 태어난 거 69년생. 그 다음에 이제 뭐 대학은 뭐 어디 나왔다 뭐 그건 중요한 것 같지가 않고 유동규가 뭘 했냐면요. 성남에 한솔 5단지가 있어요. 거기 리모델링 추진 조합장을 갖다가 했어요. 그러다가 이재명을 처음 만난 게 언제냐?
2009년도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2009년도에 그 이재명을 만났는데 네. 그 다음에 2010년도에 이재명이 시장이 돼요. 네. 그런데 이재명이 시장이 되자마자 성남에서 제일 큰 그 공기업이 네. 산하기관이 성남시설관리공단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009년도에 만났는데 2010년도에 이재명이 시장이 되자마자 불과 3개월 만에 네. 시설관리공단의 기획본부장으로 임명을 하잖아요. 네. 뭘 보고 유동규를 뭐 그냥 조합장 같은 거 했다고 해가지고 시장이 딱 됐는데 그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면은 성남시의 가장 큰 그 공기업이고 그 자리 노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을 텐데 시장이 되자마자 1년밖에 알지 못한 사람을 3개월 만에 어떻게 그렇게 그 임명을 갖다가 했을까.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남시설관리공단이 성남도계공으로 바뀐 게 2013년 9월 12일 맞죠? 네. 2013년 9월 12일 됐는데 2014년에 네. 그 도계공의 그 기획본부장 됐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그때 이제 사장 없으니까 사장 직대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그랬을 것 같아. 석사학위 받았잖아요. 네. 단국대에서. 네. 단국대에서 2014년 5월 달에 석사학위 받았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다가 감사 말씀 썼지. 네.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님의 댁에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거 써줘가지고 도계공에서 이제 출세한 거 아닌가? 그건 아니에요? 네, 전혀. 그런데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단순히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이 더 출세하잖아요. 네. 뭘 출세로 합니까? 경기도지사가 되잖아요. 네, 지사가 되죠. 2018년 6월 달에. 예.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재명이 성남시장에 당선되자마자 처음 시장에 당선되자마자 가장 큰 그 공단의 기획본부장으로 3개월 만에 유동규를 임명해.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재명이 경기도지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자리에 딱 앉자마자 경기도지사가 임명할 수 있는 노른자 중에 노른자이가 어디냐. 솔직히 말하면요. 저 만약에 경기도에 그 관광공사 사장 시켜준다고 그러면 웬만하면 충성할 것 같아. 근데 이재명이 경기도지사가 되자마자 이번에는 4개월 만에, 지난번에는 3개월 만이었는데 4개월 만에 관광공사 사장 시켜주잖아요. 네.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내가 찾아보니까 2018년 10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했어. 네. 그러면은 2년하고도 2개월 한 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경기관광공사 사장 누가 하나 제가 봤더니 차관 정도 했던 사람들이 가던 자리던데. 네네. 와, 그러면 되게 고마웠겠네. 저는 당연히 가는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어떻게? 저는 이제 뭐냐면 제가 이제 이재명이 가면 원래 이제 어디를 갈까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경기도 가면은 저희 이제 그때 있는 그 도시공사. 네네. 우리 팀장, 처장들, 실처장들. 네네. 이제 측근 실처장들 몇 명이 이제 있을 때 내가 경기도 가면은 어떤 자리 가면 제일 좋을까? 네네. 그랬더니 어떤 자리를 딱 이야기하냐면은 관광공사 사장 가면은 좋을 것 같아. 진짜 좋을 것 같아. 예. 그래서 관광공사가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네네. 다시 거기 그 경기도시공사 가면 거기 몇 년 계실지 모르지만 거기 가면 또 이게 뭐 이런저런 것들이 좀 많이 또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냥 일 많이 안 하고 내가 이제 주로 이제 경기도 가면은 이제 그 관광공사 가기 전에는 이제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뭐냐면 정무일도 봐야 되지. 제일 중요한 게 정무일이고 그 다음에 또 도시공사 일도 봐야 되지. 네네. 예, 도시공사 일도 봐야 되지. 그 다음에 그 사람들 또 조직들 믿는 사람들도 만나야 되잖아. 이제 해야 되지. 그 다음에 취직 같은 것도 시켜줘야 되지. 이런 하는 것들을 너무 많은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를 관광공사 갔을 때는 좀 정무일을 좀 집중하고 일이 좀 작은 데가. 그러니까 관광공사 가서 이렇게 해외 다니고 놀러 갈 생각보다도. 예. 정무적인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예, 정무적인 일만 좀 하려고. 이러니까. 그 유동규가 2019년 5월에 인터뷰를 해요. 헤럴드 경제하고. 그 헤럴드 경제에서 헤럴드 경제 특집으로 이재명의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인터뷰를 하는데 그때 이재명이 인터뷰를 했겠죠. 근데 거기에 누구냐
2심, 그러니까 지금은 명심이라고 하겠지. 예. 명심을 잇는 몇 안 되는 정무 라인으로 예. 딱 3명을 갖다 꼽아요. 예. 거기에 누가 들어가느냐? 정진상. 예. 뭐 당연한 거고. 예. 두 번째가 유동규. 예. 세 번째가 김용이 아니더라고요. 예. 김남준이더라고요. 예, 김남준도 조금. 예. 근데 김용도 빠졌는데 그 자리에 예. 넘버 3 안에 넘버 2란 이야기지 뭐. 김남준보다도. 김남준은 이제 후배니까요. 후배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충성을 저는 네. 저랑 유동규 본부장이랑 비슷하면서도 다른 게 네. 여기에 있네. 네. 나는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되면은 네. 막 전 세계를 갖다가 막 관광해가지고 네. 호주 가서 골프도 또 치고 뭐 요트도 타고 그럴 생각으로 관광공사 사장을 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조금 왜냐하면 지금 경기도시공사가 이현욱이 경기도시공사 사장 했던 거잖아요. 네. 제가 찾아보니까 경기도시공사가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공기업이에요. 네. 전국에서 네. 경기도에서 제일 큰 건 당연한 거고 네. 전국에서 SH보다 GH가 더 클 수 있지 않나? 네,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네. 세운 그 기업 중에서 자산이 한 10조 넘지 않아요? 그 정도 됩니다. 뭐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으면은 경기도시공사 사장 시켜주면 뭐 제일 큰 데니까 그거 뭐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도 했는데 그런데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갖다라고 했길래 좀 놀러 다니려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이재명에 대한 충성심을 더 발휘하려고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가셨던 거구나. 그리고 한 가지가 좀 더 있던 게 네네. 의회에다가 이제 뭐냐면 이게 한 5군데가 의회에다가 이게 또 청문회를 해야 돼요. 네네. 청문회 같은 거 말하자면 이제 장관들 가면은 도의회에서 예, 도의회에서 그거를 안 하면 자리가 관광공사 사장이에요. 왜? 예? 왜? 그게 빠져나갔나? 그 관광공사가 거기에 빠져 있어요. 그때까지 빠져 있었어요. 그 다음 년부터가 이제 한다고 그랬다고. 저 이후에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 위에 다 해가지고 이제 하니까 이제 잘 못 되죠. 맞다. 왜 그러냐면 유동규 관광공사 사장 후임으로 지명된 사람이 황교익이었잖아. 황교익인데 안 되잖아요. 그거 청문회 그걸 갖다가 한 거지. 거기서 잘려가지고 황교익은 잘렸는데 유동규 사장님은 아주 재수가 아주 좋게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임명이 된 거네. 예, 저는 이제 임명된 거예요. 바로 왜냐면 이제 그거 안 하는. 그러니까 이제 정진상이 그랬어요. 야, 그거 하는 거 귀찮다야. 그러니까 그거 안 하는 자를 편하게 더하라. 네네. 하고 나도 이제 관광공사 그러면 내가 관광공사 한다. 해가지고 이제 관광공사 한 거죠. 네네. 네. 저는 골라서 갔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유동규 본부장에게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굉장히 충성을 다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은 진짜 내가 그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한테 아니 도시공사 사장으로 보내달라고 그랬으면은 보내줄 수도 있었겠네. 그러니까 물론가죠.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오죽 그랬으면 헤럴드 경제 같은 신문의 기자가 미리 사전에 취재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또 있었어요. 네네. 한 가지 말씀드리면 대장동을 이제 김만배 정진상 김용, 그 다음에 이재명 다 알잖아요. 네네. 김만배하고. 네네. 다 아는데, 이제 대장동을 제가 이제 어쨌든 이 역할을 했단 말이죠. 네네. 이제 이 그 중간 가교 역할을 한 거를 했으니까, 여기서도 만약에 이제 LH공사도, LH공사 아니라 GH공사도 내가 가게 될 경우에는, 내가 잘못하면, 대장동으로 그걸 막을 수 있다. 막을 수 있다. 맞을 수 있다. 맞을 수 있다. 그러니까 노출될 수 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그 개발 쪽에서는 너가 빠지는 게 아무래도 낫지 않겠니? 김만배도 이야기를 했고 정진상도 이야기했고 김용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재명하고 그 부분은 상의를 안 했어요. 예, 그래서 내가 이제 나 그러면 나도 좋지. 나도 그거 하기 싫다. 내가 그걸 갖다가 대장동도 내가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네네. 위례도 내가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해나가야 되고, 이거를 성공시켜야지 저는 계속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만약에 내가 그거를 위례를 성공을 못 시켰다든지, 그러면 대장동도 없을 거고. 예. 그러니까 위례, 대장동 다 성공시켰고, 이재명이,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 지적이라고. 그리고 자랑하고 다니는 거를 제가 만들어 줬던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김만배도 그러고, 정진상도 그래서 제가, GH는 내가 안 가겠다. 그리고 나도 가기 싫다. 해가지고, 이제 좀,
편한데 찾은 게 이제 관광공사 사장이죠. 예. 성병 그래서 질문. 그래서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의형제까지 맺었었고. 예, 그 전에 훨씬 전에. 예, 그 전 훨씬 전에 맺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장동이 2021년 8월 말에 이렇게 딱 수면에 올라오기 시작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9월부터 온갖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제일 먼저 한 게 핸드폰 버린 거잖아요. 아, 그때 핸드폰 버린 게 아니, 이제 그 옛날에 쓰던 핸드폰을 바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이제 핸드폰을 바꾸러 갔어요. 그 동네에 있는. 그 당시 이제 광교에 살아가지고 광교에 있는 이제 핸드폰 가게 가가지고 핸드폰을 이제 바꿨죠. 예, 그때 번호도 바꿨죠. 예. 번호도 바꿨어요. 예. 그런 다음에 그거 이제 뭐야 몇 층인가에서 이렇게 경찰들 똑똑똑 두들기기 전에 핸드폰을 밖으로 던졌잖아요. 밖으로. 네네. 그래서 그 새 폰이래. 예. 그러니까. 그거를 바꿨을 때가 이제 9월 중순이란 말이에요. 9월 중순. 예. 그렇죠. 9월 중순이고 바깥으로 핸드폰 버려라 그래서 던진 게 딱 2주 썼어요. 그러니까 2주 쓴 거니까 2주 썼으니까 산지 2주 만에 게다가 좋은 거 샀거든요. 뭘 샀어요 그때? 아이폰? 아이폰 12. 아이폰 12. 그때 최고 좋은 거예요. 그때 최신형. 그때 최신형이에요. 아이폰 12를 던졌어. 던지라니까 나는 이제 정진상 오다는 그냥 그때는 조건반사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던져버린 거죠. 그러면 던지는 순간에 생각한 게 이거 2주 된 건데 하면서 날아가고 있는 거야. 2주 된 건 던지라니까 딱 던지는데 이거 2주밖에 안 됐는데 하면서 이게 날아간 거예요. 근데 옛날 폰은 왜 그걸 부셨어요? 예? 그 전 폰. 그 전 폰은 제가 부신 것도 아니고. 아, 그 뭐야? 그 같이 변호사가. 그러니까 그쪽에서 보낸 변호사놈이 그쪽에서 보낸 변호사놈이 저는 감옥 안에 갇혀 있잖아요. 감옥 안에 갇혀 있으니까 나는 핸드폰이 있는 줄 알지. 나는 거기 이제 내 핸드폰 옛날 핸드폰 나 거기 막 내가 했을 거 아니에요. 야 옛날에 내가 쓰던 핸드폰 차라리 그거를 내가 내가 뭐 어쩌냐 하니까 말씀하지 마세요. 뭐 이러더라고 나한테. 그 변호사가. 예. 그리고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 변호사한테 하지 말았어야지. 아니 근데 나는 이제 거기서 보낸 놈인 줄 알았지. 그 당시만 해도요. 초기잖아요. 초기인데 나를 변호해 주려고 이제 그다음에 그 가교 역할을 하려고 온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 내가 이제 거기서 이제 막 그때 얼마나 경황 중이었어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잡혀간 게 처음이잖아요. 난생 처음인데. 그래가지고 저도 이렇게 거기 감옥 가가지고 먹을사 찍을 게 내가 지금 그걸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내가. 먹을사 찍고, 또 이게 또 이게 검사 다 하잖아요, 엉덩이에. 뭐 안에다가 뭐 숨겨왔는지. 신체 검사. 예, 신체 검사 다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까지 다 하고, 아, 이거, 그거, 저기, 수위 있고, 그, 방 배정 봐서 갔는데, 그때 코로나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했는데, 면회도 안 돼요. 코로나 시절이었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변호사가 오니, 내가 그거를 어떻게 의심하겠어요, 그 당시에 초기에. 그래서 이 변호사가 처음에 와가지고, 내가 그랬고, 내가, 이제 거기서 변호사한테 이야기한 거야. 아, 진상이 형 그거 괜히 버리라고 그래가지고, 아이씨,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구속된 거다. 그거 아니었으면 내가 구속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증거인멸이 없었으니까. 예, 증거인명도 그렇지. 그 다음 도주할 우리 없다. 아, 그 다음에 2주밖에 안 됐으니까 거기 아무 내용도 없는데. 아무 내용도 없는데. 깡통폰이나 마찬가지. 깡통폰 줘버리고 너 가져가라. 그래도 되는 건데. 더 당당하지. 그 다음에 다 찾았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아무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그렇지, 그거를 또 누가 주웠잖아요, 금방. 주워가지고, 훔쳐갔대.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훔쳐갔는데, 나는 그놈이 훔쳐갈지 어떻게 알았냐고. 근데 내가, 던졌는데 아무튼 희한하게 어떤 놈이 훔쳐간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 새 폰이라. 그러니까 어떤 놈이 훔쳐간 거야. 그거 좋은 거니까. 아이폰 12. CCTV에 누가 막 달려갖고 그거 잡고 가요. 그거 있었어. 그러니까 어떤 놈이 기다리고 있었다. 또 이거 언론에 나온 거야. 내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었던 것 같은데. 아니 기다리고 있었다고 다 생각할 수밖에 없어. 아니 내가 압수색이 그날 나와서 그 다음에 내가 핸드폰을 버릴 것 같으면은 차라리 전날 주지. 그거를 뭐 하려고 제가 아침에 나오는데 그거를 던지겠냐고요. 그리고 어떤 놈이 내가 어떻게 던질 줄 알고 거기를 밑에서 기다리고 있겠냐고요. 지나가던 사람이었구나. 근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던졌는데 그래가지고 나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던지면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2주밖에 안 된 건데 하고 날라갔잖아.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내가 약을 먹어갖고 웅롱엔 썼는데 이제 온 거예요, 압수색이. 그래갖고 거기에 뭐가 있었겠어요. 막 뒤져보고 하다가 핸드폰 어딨니? 그 핸드폰 다 없다 그랬더니 어디냐? 막 추궁하는 거야. 내가 바깥에 버렸어요.
그랬거든. 아, 버렸다고 얘기를 했구나. 예. 나 바깥에다 던졌는데, 저 내려가면 있을 거예요. 누가 가져간 거 상상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검찰 수사관하고 내려가갖고 밑에를 샅샅이 뒤지는데 없는 거야. 이게 어디 갔지? 각도상 아무리 봐도 세폰인데. 예. 그래갖고 거기 검찰 수사관 2명하고 내려와가지고 한참을 찾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그거를 갖다가 만약에 혹시라도 이제 분실 신고 뭐 들어오면은 아니면 위치 추적하라고 위치 추적하라고 그 위치 추적할 수 있는 것까지 내가 신청해줬어요. 그 검찰 수사관에다가 그런 거는 하나도 이야기 안 하고. 내가 그러면 그 핸드폰을 그냥 버려가지고 증거 인멸하려고 그랬으면 수사관한테 뭐 하려고 내가 그거를 위치 추적하게 해주겠냐고. 키는 즉시 그게 위치가 드러날 텐데. 그래서 그거 켜가지고 위치 추적해 찾은 거예요? 그래. 근데 이렇게 던졌는데 안 부셔졌어요? 부셔졌어요. 부셔졌어요? 부셔져갖고 유리가 깨지고 막 그런 거예요. 그거를 이제 안에서 포렌식을 해보니까 내가 그래서 비밀번호도 안 가르쳐줬어요. 내가 막는 걸로 아이폰인데 비밀번호 안 가르쳐주면은 어떡할 거예요? 이재명이 비밀번호 가르쳐주지 말라고 그랬었잖아. 예. 이재명뿐만 아니라 정의상도 그랬어요. 네네. 가면은 절대 비밀번호 가르쳐주지 말라고. 네. 말을 안 못 푼다고. 나 근데 비밀번호, 왜 2주밖에 안 된 거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맞다. 그래가지고 나는 그거 가르쳐도 뭔 상관이냐 생각해갖고, 나 비밀번호 내가 가르쳐주면 왜 증거인멸로 구속 안 되려고. 그래 내가 이야기까지 해줬어. 그런 이야기는 검사가 한 줄도 안 쓰고, 버려서 언론에 이렇게 나오고 이것만 해가지고 구속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검사 나쁘다. 나쁜 검사지. 그러니까 아니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다 복귀가 되는데 나중에 그 당시에 뭐냐면 정진상이 그 이정수 그 당시 중앙지검장하고 술 먹고 있다 그랬거든. 정진상이가 내가 이정수랑 술 먹고 있다 그랬어요. 김용인한테. 그러면서 너 빨리 도망가라 그랬던 거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도망가라면 도망갈 줄 알았나 봐. 그러면은 이제 도주 우려가 확실하잖아요. 그 도망간 놈이다. 이거면 끝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는 거야. 그냥 유동규가 범인이야 그냥. 그렇게 해서 더 이상. 도주하라고 그런 게 그것 때문이구나. 그렇죠. 이 사람이 범인이다. 라는 거를 확증 시키려고요. 강원도를 갔었나 안 갔었어요? 안 갔어요. 안 갔었어요?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 내가 어디서 잤냐면 이제 검찰에선 빨리 나오라고 날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형님들하고 통화를 했지. 그랬더니 야 너 이제 들어가자마자 꼬린되게 겁을 막 주는 거예요. 쟤들 그냥 바로 구속시키려고 준비하고 있대. 그러니까 너 절대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도망가라는 거야. 내가 어딜 도망가 형 내가 그랬어. 정진상 명령이었으면 갔을 거예요. 근데 이제 김용이야. 김용은 좀 약하구나. 김용은 이제 내가 이제 보호해주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 근데 정진상한테도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정영학이가 검찰에 그걸 갖고 들어갔다. 녹취록 갖고 들어갔다. 그 말 할 때, 야, 여파가 어느 정도 되겠냐? 그럴 때, 심각해요, 형. 그랬어요, 내가. 그랬더니, 어느 정도인데? 그래가지고, 최근에, 용이 형도 돈 받아갔어요. 그랬더니, 심각하네,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형님, 어떡하죠? 그랬더니, 뭐, 운명이지,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나 오늘 형님, 나 인터뷰는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원래 오마이뉴스 기자하고 인터뷰하다가 이제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했는데 도망가려는데 양복 입고 어떤 놈이 도망을 가냐고 거기 나보고 태백산 타려는데 아니 이 몸에 그때 10월 달인데 9월 말이에요. 근데 추웠어요. 쌀쌀했어 좀. 우리는 기본적으로 산 별로 안 좋아해. 산 안 좋아해요. 이재명이 가자고 나는 돌아왔다고. 그 강원도에서. 근데 산 타는 걸 제일 싫어해. 그래갖고 나보고 산을 타려는 거야. 강원도. 게다가 양복 입고 있는데. 그러니까. 구두 신고. 예, 구두도 신고 내일 이제 아침에 검찰 출석하려고 10시에 오라 그랬거든. 그래서 우리 변호사랑 9시 반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9시 반에 만나서 이제, 내가 이제 가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양복 입고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강원도 저기 태백산을 타라. 열흘만 있다 와라, 너. 열흘만. 왜냐면 열흘만 있어갖고 우리 대장이 이게 이제 후보가 되면 아무도 못 건든다. 이 사건은 그냥 홀딩이다. 이 사건은 홀딩이고 아무도 못 건드니까 열흘만 있다 갔다 와. 열흘만 갔다 와 그러는 거야. 그럼 내가 그랬어요. 형, 나 양복 입고 있어. 그다음에 그리고 강원도 가고 어디서 자 형? 산으로 들어가서 어디서 자? 그러니까 강원도 가서 어떻게 가? 근데 나 속으로 그랬어. 아니 멧돼지 만나면 어떡할 거야? 멧돼지가 놀라지. 친구. 아니 멧돼지가 거기 한 마리면은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해보게. 이거 떼거지도 모이면은 아니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내가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형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가갖고 얼어뒤지게 뭐 있어. 그러니까, 대충, 이게 이 새끼는 보면 자빠지지 않은 것 같아. 이제 약간 이제 뭐는 말투가 이제, 야, 그냥 가가지고, 거기 침낭 하나 해가지고, 그냥 올라가갖고, 좀 있어봐.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있어봐 그러는 거야. 아니 침낭을 이 밤중에 어디서 구하냐고 내가. 그랬더니 아니 뭐 구해다 주던가 지가. 야 침낭 준비했으니까 빨리 가봐. 이렇게 가지고 여기 텐트하고 여기 있어. 뭐 이랬으면 내가 갔을지도 몰라. 그래도 갈까 말까인데. 그래도 갈까 말까지. 그런데 그것도 없이 나보고 가래니. 그런데 내가 갑자기 야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내가 안 갔어. 안 가가지고 이제 안 가니까 이제 김용이 뭐라 그러냐면 너 그러면 병원에 입원해 그런 거야. 입원해. 그래갖고 뭘로 입원해 형? 쓰레기 먹고. 아니 뭘로 입원해? 했더니 야 배탈이라도 나서 병원에 입원해. 배탈 났다고 병원 입원 안 시켜줘요. 그러더니 야 뭐 어떻게든지 해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중앙지검하고 이야기가 다 돼 있어. 너가 병원 가면 안 건드린대. 안 건드린대. 안 건드린대. 그러는 거예요. 이야기가 다 됐다고? 진상이 형 그랬다고? 그랬더니 그래! 막 그러면서 막 그러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알았어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제 집사람한테 전화했어요. 전화해가지고 저기 냉장고에 뭐 좀 상한 거 없어? 오래된 거 없어? 그랬더니 김밥 오래된 거 있는데 그러더라고. 아니 우리 딸이 며칠 전에 김밥 오래된 거 먹고 배탈 났어. 그지 않았고 냉장고에 김밥 오래된 게 있대. 그리고 그거 말고 또 뭐 없어? 그랬더니 요플레가 되게 오래됐대. 그거 딱인데. 그 요플레가 되게 오래됐대요. 그래갖고 그럼 다 가져와봐. 그래가지고 이제 집사람이 거기 그 모텔인데 왔어요. 법원 앞에. 지금 그 모텔이 지금 공사 중이에요 지금.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모텔 앞에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냐면 와가지고 김밥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요플레까지 다 먹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먹으면 배탈이 잘 안 나. 먹었는데 그래서 이제 가루 배탈은 안 나지. 아니 먹었어요. 그래갖고 다 먹고 난 다음에 이제 딱 모텔에 왔어. 그래서 딱 누워있는데 형 배가 안 아픈데? 그랬더니 거봐 우리는 배탈이 안 된다니까. 배가 안 아파. 그랬더니 정근이 형은 몰라. 우리는 배탈 안 나. 난 배탈 나. 바로 배탈 나. 그때가 이제 1시쯤 됐나 그럴 거야. 그래가지고 형 배가 안 아파. 그랬더니 좀 기다려봐. 이게 뭐 금방 아프겠냐? 그러더라고. 그러더라고. 그래도 한 2시쯤 됐나? 근데 형 아직도 배가 안 아파. 야, 안 되겠다. 나가서 음식물 쓰레기도 먹어. 그런 거야. 그래갖고 음식물 쓰레기? 어떻게든 병원을 가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후보가 돼야 되는데 너 진짜 이거 지금 얼마나 우리가 고생했냐 여태까지. 그랬는데 지금 이제 후보가 될 눈앞에 있는데 너가 지금 그래 지금 내가 이거를 음식물 쓰레기를 안 먹으면 너 후보가 안 되는구나. 내가 이거를 먹어야만 후보가 되는구나. 아이씨 내가 배탈이 나야 돼. 그냥 인간 쓰레기네. 그래가지고 그 모텔에 나와가지고 음식물 이렇게 쓰레기통 있잖아요. 그런 데를 슥슥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녔는데 그 CCTV도 없고 좀 이런 데를 다 봤어. 그나마 또 CCTV 그거까지는 보지. 아니 유동규가 집요해요. 집요하고.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돈 받고 그럴 때 일부러 엘리베이터 안 탔잖아요. 그런 생각이 있는 분이야. 디테일이 있네. 저는 투지폰도 있잖아요. 스마트폰도 안 썼던 사람이에요. 투지폰을 쓸 때. 보안 때문에? 보안 때문에. 아니, 그래가지고 쓰레기는 어떻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보니까 어떤 이제 뭐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집 앞에 이게 음식물 쓰레기통이 하나 보여. 그래가지고 이게 뚜껑을 쌩 열었더니 냄새가 막 열자마자 올라오는데 그런데 이걸 먹어야 돼? 그래갖고 이거를 좀 망설이다가 그래 대장이 나 때문에 안 된다는데 후보가 돼야 돼. 후보가 돼야 돼. 아니 씨 어떻게든 배탈을 나야 돼. 그래갖고 그 뚜껑을 열고 이렇게 하나 이렇게 집어봤어. 어디니 뭐 끈적끈적해. 끈적끈적해. 그래가지고 그 끝을 좀 하나 잡았어요. 그래서 넣었는데 엄청 비려. 그래서 삼켰거든. 그리고 막 왔어요. 이 정도면 됐겠지. 근데 오다가 생각하는 게 비려. 비렸잖아. 혹시 그 집 복집 아닐까?
보고하면 어떡하냐고. 보고를 이렇게 손질하고 나머지 버린 거면. 아, 보고하면 논하는 거지. 아니, 이재명이. 병원이 아니고 장례식장. 그 장례식장 가는 거죠. 보고 그런 거면. 그래가지고, 야, 그치. 아니, 배 아프려고 그러는 놈이, 전날 죽으려고 그랬던 놈이, 이게 먹었던 게 보고면 어떡하지? 생각이 들더라니까. 그래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있는데, 형, 음식물 쓰레기 먹었는데도 안 아파. 좀 더 기다려봐. 그래갖고 새벽 4시가 됐어. 새벽 4시가. 네. 근데 약간 꾸룩꾸룩꾸룩 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119 부른 거예요. 그냥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119를 불러가지고 이제 병원을 갔어. 그래서 이제 중앙대학병원을 갔어요. 예. 흑석동에. 가까우니까. 아니, 흑석동 중앙대병원 멀어요. 그 법원 앞에서. 거기 밑에. 흑석동에서? 예, 그러니까 차라리 거기 밑에 거기. 성모병원 가져섰으면 택시비도 얼마 안 나고 얼마나 좋아. 119는 근데 비어있는 곳을 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성모병원을 안 가고 또 이제 흑석동까지 간 거야. 갔는데 이게 중요해. 이게 제일 중요해. 네. 병원 가면 잡으러 안 온다고 그랬죠. 예? 내가 이제 거기서 새벽 한 5시쯤 들어가갖고 검사를 딱 해보니까 이상이 없대. 아무렇지도 않대. 보고가 아니었어. 깨끗하대. 뭐 장염이고 이런 거 없대.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입원을 할 거 아니에요. 아니 대학병원에서 입원을 그냥 시켜주냐고요. 나 아픈 거 같으니까 입원 시켜주세요 할 수가 없잖아. 아, 그래서 김만배가 그 상한 음식 안 먹고 그냥 자해를 했구나. 입원하려고. 맞아요. 그러니까 나도 차라리 자해를 하라고 그러지. 그러면 내가 진짜 찔렀을 텐데. 근데 그 생각을 내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그 병원을 이제 갔는데 내가 이제 9시가 딱 된 거야. 10시까지 가기로 했고 9시 반에 만나기로 했고. 그래서 내가 이제 내가 검찰청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일단 추천을 해봐야 되겠다. 일단 호랑이라도 나는 만나봐야 이게 이제 호랑인지 여우인지 토끼인지 알지 않아요? 정면 돌파? 예, 정면 돌파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가봐야 되겠다 해갖고 이제 변호사랑 9시 반에 만나겠으니까 흑석동 택시 타고 가면은 변호사랑 9시 반에 만날 것 같아. 그래서 딱 나왔는데 검찰이 기다리고 있었다가 거기서 체포당한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이놈들이 중앙지검장하고 나는 딱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중앙지검장하고 도주를 시켜라 얘를. 도망 가라 그래라. 그래야 더 확실하다. 그래서 구속을 시켜놔야 안전빵이다.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나 이해가 안 가는 게 바로 9시 반에 그러니까 10시에 출두하려고 했어. 그러면 검찰은 기다려야 되잖아. 10시에 출두할 사람을. 그렇죠. 근데 지금 병원에 새벽에 있다고 거기에 체포하러 와. 예를 들어서 출두를 안 하면 안 해갖고 안 왔다? 그러면 이제 체포영장을 하든 뭐 하든 수사관들이 쫓아다녀야 되는데 10시에 출두할 사람을 새벽 5시에 병원에서 기다렸다가 체포를 한다? 그 이야기는요. 검찰이 유동규를 계속 추적하고 있었던 거예요. 감시하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여기에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뭐 이상한 거 집어먹고 그리고 난 다음에 119 핸드폰도 안 갖고 나갔어요 그때. 핸드폰도? 예. 아니 그럼 사람이 미행이 있었던 거 아닌가? 무행 붙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걸 근데 내가 그거 먹은 거는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니까 뭐가 아니라 이게 미행은 아닌 것 같아요. 미행은 아니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사전에 이야기가 다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도망가게 다 만들어 놓고 어떻게든 여기서 이쪽에서 도망가게 하겠다. 하니까 그렇게 집요하게 나오고 음식물 쓰레기 먹고 어떻게 병원이라도 가라 그러겠죠. 병원이라도. 예, 병원이라도 가라 했겠죠. 어쨌든 병원도 이제 움직이는. 내가 만약에 그 당시에 만약에 이제 강원도로 도망갔으면 강원도에서 잡혀왔겠죠. 바로. 그러니까 다 준비하고 있었던 거라니까. 누가 이거를 사전에 이 사람을 추적해가지고 그렇게 하겠냐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가가지고 제가 진짜 궁금한 거 하나 딱 물어보고 시간 조금 더 남으면 계속 하는 걸로. 언제 이재명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계기로? 자, 이제 머릿속에서 계속 이제 이런 부분이 복귀가 되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는 하루 종일 누워있잖아요. 하루 종일 이렇게 천장만 보고 있다 보니까. 독방에 있었어요? 독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메라에 넣은 독방에서 있다 보니까, 그때 왜 도망가라고 그러고 핸드폰 버리라고 그래갖고 이 난리를 치게 만들었나. 그러면서 계속 이제 그게, 설마 하는데, 이제 뭐냐면 그 변호사놈이 우리 집사람까지 그 증거인멸 그렇지. 이 돼버린 거잖아요. 입건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까지 건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우연이라 하긴 너무 그런 거잖아요. 내가 이거 버리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없어. 그 당시에도 내가
그때는 이제 내가 나와갖고는 내가 버렸다고 검찰한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 버리라고 그랬다고 할 수밖에 없었냐면 선고가 얼마 안 남았는데 거기서 만약에 뻗땡기면은 잘못하면 우리 집사람이 시형 나올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우리 집사람 어떻게든지 죄를 면책시켜주기 위해서 내가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냥 차라리 그렇게 인정해버리게 우리 집사람을 그냥 최선이다 생각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야기한 거고 이 변호사가 버리라고 그런 거는 그때까지 이야기 안 했던 건데 나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놈 때문에 모두 우리 집사람도 위험해지고 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복귀가 되고 그 다음에 요 놈이 언제만 오냐 이재명한테 무슨 저 대장동 관련된 이야기만 나오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이상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일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김문기 때 이게 그 저기 막 춤춘 거 이거 내가 마음속에 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어디서 봤어요? 구치소 안에서 봤죠. 구치소 안에서. 구치소 안에서 TV를 봤어. TV 봅니다. 예. 언제까지 틀어주냐면요. 아침 10시부터인가 틀어줘 갖고요. 저녁 9시까지 틀어줍니다. 예. 그다음에 그 2시에 뉴스 브리핑 이거 있잖아요. 예, 많이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김문기 그때 막 나올 때 그 김문기 사망해서 막 그러는데 그랬지. 근데 내가 변호사한테 그랬어요. 아니 그 김문기 좀 안다고 그러면 안 되냐. 그걸 꼭 굳이 그걸까지 해야 되냐. 내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재명 그 저기 온 그 변호사한테도.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까지 내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좀 그런 게 있는 데다가 이제 계속 쌓이기 시작한 거지. 이게 한 가지로 이게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방송 나가서 유동규가 언제 그 마음을 변심을 했을까? 그거는 김문기 때문이었을 것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김문기가 원래 성남하고 연관이 있던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내가 데려온 사람입니다. 데리고 왔잖아. 김문기가 그때 뭐 하고 있었어요? 무슨 건설회사 다니고 있었잖아. 대우. 아니요, 대우가 아니라 저기 그 대림? 아니요, 저기 동부건설. 동부. 그러니까 동부건설의 김문기 씨가 나이가 더 많죠. 예, 저보다 한 2살인가 3살인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유동규 본부장이 그 김문기 부장 뭐 여기 좀 한번 와봐. 그때 과장이었어요, 부장이었어요? 한 과장쯤 됐을까? 그때 동부건설에서. 그때 이제 뭐냐면 소팀장 맡고 있었습니다. 팀장. 그 김문기 팀장님 일로 한번 와보세요. 그러면 나랑 같이 일하면은 성남 도계공에서 내가 여기 잘 나가고 그다음에 내 뒤에 시장도 있고. 아니 그때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근데 이제 무슨 건축 일을 했는데 이게 좀 시원치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차에 이제 내가 그러면 일로 와라. 그래가지고 나하고 같이 일하자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유동규 입장에서 나랑 생각이 비슷한 사람인 것 같은데 만약에 나였다면 김문기를 내가 성남 도계공으로 데리고 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안 죽었을 거 아니냐. 젊은 나이에.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무너무 미안하고 그 다음에 그 아들, 딸들 있잖아요. 맞아요.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한테도 내가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으로 참담해하고 있는데 그런데 텔레비에서 이렇게 산타 복장 입고 막 이렇게 한 걸 보고 내가 더 이상은 못 참겠다라고 했을 것이다라고 제가 추정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고요.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하면서 왜 저렇게밖에 못하나.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들면서 이게 워낙 세뇌가 돼 있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재명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 아니 그 정도로 대단해요? 아니 그게 뭐냐면 우리끼리는 이제 뭐냐면 이제 최측근이잖아요. 사실은 그냥 최측근이에요. 그러니까 뭐 정진상 저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다음에 김용은 실제로 뭐냐면 이게 이제 그 김용 별명이 뭐냐면 저기 간에 헛개나무예요. 그러니까 간에다 헛개나무 심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술 이거를 잘하니까 술 잘 마셔요? 네, 술을 못 마셔요. 잘은 못 마시는데 뭐냐면 이 사람은 금방 깨요. 특징이 뭐냐면 금방 깨. 그리고 술 캔 척을 잘해. 센 척을 잘해? 술 캔 척. 술 취한 척? 염선조 하고 이런 게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대외인 관계 이런 걸 잘하니까 그래서 조직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조직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맡겨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관련돼서 이 뒤에 배경 같은 거 돌아가는 거는 제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했을 거 아니에요. 나는 그 당시에 뭐냐면 이제 그 친문들도 제가 연락하고 제가 만난 거예요. 그때 그렇게 싸울 때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그 당시에 그 성남시 있을 때 제일 사이 나쁜 사람이 누구였냐면, 거기 그 수정에 저 국회의원, 거기 그 김태년.
김태년하고 진짜 원수지간이었어요. 견원지간이었어요. 그거를 화해시킨 게 저예요. 왜 화해를 시켰냐면 어떻게 화해를 시켰어요? 자, 우리 조직이 전부 다 그 당시에 김태년이 떨어뜨리려고 누구한테 했냐면 미키루크 이상호를 국회의원 만들려고 수정에 거기다 입후보 시켰다니까. 그래가지고 거기 입후보 시켰는데 이제 전부 다 이상호를 막 밀고 있을 때 저 혼자 어디 갔냐면 김태년 도와줬어요. 저 혼자. 보험이었나 그러면? 보험이지. 그래서 내가 형 잘못되면 어떡할 거야. 내가 볼 때는 미키루크 안 돼. 만약에 그랬다가 해가지고 나중에 저기 김태년 되면 그때 어떡할 거야. 그럼 나 혼자라도 일단 내가 글로 갈게. 해가지고 도와준 거예요. 정무 감각이 있네. 아니 그럼 내가 보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 저기 시간이 얼마 없는데 하나만 더 물어볼게. 이렇게 충성심이 있고 그걸 이재명은 알 거 아니야. 그런데 나 같으면 이렇게 했겠다. 저기 불러다 놓고 내가 지금 가족 다 책임질게. 독박 써줘. 몇 년만 있으면 몇 년만 이 다물어주면 내가 대통령 돼갖고 사면시켜줄 거야. 그러면은 그냥 독박 쓸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지거든. 나는 충분히 그래요. 왜 그걸 안 하고 아예 다 그냥 뒤집어 씌워갖고 도리어 이렇게 반발해서 그 사람 입장에서는 배반하게 만드냐. 아니 그러니까 형님이 출세 못하는겨. 그래? 그런가? 아니 이렇게 충성심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얘는 이렇게 움직일 거야. 그걸 뻔히 아니까 얘는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 이게 충성하려고 할 거야. 그리고 이거를 쓰는지 모르고 너는 이제 무슨 칼에 맞아 죽는지 모르고 맞아 죽어라 했던 거지. 이게 적의 칼인지 아군의 칼인지도 모르고 맞아 죽어라 했던 거지.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제 나와서 한 게 그거예요. 적의 칼에 맞는 거면 하나도 안 아픈데 이재명도 그런 말 했대. 아군 칼 맞으니까 되게 아프다고. 이재명도 그런 말 했죠. 니도 그거 느꼈으면 니도 그러면 안 되지. 인간아. 재명아. 니가 많이 잘못했고 진상아. 너는 이거 방송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본다고 생각하는데 뭐 니들 똘만이라도 보겠지. 근데 진상아. 너는 정말 개딸하고 어울려. 정말 너는 진짜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배신은 저놈들이 한 거죠. 저놈들이 나를 배신한 거고 장수답게 죽게 써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했으면은 저를 장수답게 죽게 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희생당할 자신이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장수를 졸로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건 뭐냐면 나는 그거를 내가 용납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거를 이제 서서히 알아가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본 게 뭐냐면 김용의 정치자금법 위반인 거예요. 다른 거 먼저 불지도 않았어요. 뭐냐면 정치자금법 위반만 딱 불었어요. 그게 언제 불었죠? 저기 검찰에 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때 9월 달에 불었을 거예요. 2021년 2년. 2022년이요. 대선 지난 다음에. 대선 2022년 안에. 그래가지고 내가 제일 먼저 계속 이제 하는 짓들 보니까 이상해. 그래가지고 내가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내가 김용 거를 딱 부니까 불어가지고 이제 김용이 그렇게 되니까 바로 본색이 드러나더라고. 그래갖고 아하 내가 생각이 맞았구나. 니들은 이제부터 죽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녹음 녹취 이런 걸 아예 안 하는 거를 너무 잘 알거든요. 메모도 안 했어요 저는. 왜냐하면 나중에 메모 자체가 우리 대장한테 해가 될까봐. 충성. 그래서 충성하는 마음 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내 머릿속까지 지워졌겠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있는 것들 사실대로 다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메모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있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메모 안 하는 사람은 머릿속에 다 기억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기억까지 없앨 수가 없어요. 내가 맨날 메모하잖아요. 기억력이 없어.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 제가 이제 다 증언한 거죠. 다 증언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뭐 1부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번에 또 계속 그러게요. 투비 컨티뉴드로. 투비 컨티뉴드. 아니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준비한 게 꽤 많은데 와 지금 워낙에 본부장님이 너무 또 그 당시를 생생하게 그냥 그려주셔갖고 이 1부가 아니야. 이건 거의 그 예고편이야 오늘은. 예고편. 오늘 어떠셨어요? 아니 뭐 오늘 그냥 또
과거를 생각하니까 더 울컥한 마음도 들고. 그러게요. 예, 그리고 이제 뭐냐면 어쩌면은 고맙다. 네. 현실에 눈을 뜨게 해줘서. 네네. 예, 그래서 제가 눈치 코치가 없어서 현실에 눈을 못 뜨고 있었는데 이제 현실에 제대로 눈을 뜨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도 마음이 편한 날이 없었어요. 항상 이게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 성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디 가서 말을 해야 돼. 비밀이 없어야 돼. 근데 비밀이 있으면 이게 속으로 이게 응어리가 져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죄를 지었잖아. 그 죄를 지었는데 누구한테 말할 사람이 없어. 그런데 그게 병이 된다고요. 그랬는데 이제는 뭐냐면 모든 걸 다 터놓고 편하게 얘기하니까 그게 너무 좋고 그리고 이제 국민들한테 죄를 안 져도 되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죄스러운 거는 시대의 빌런 이재명을 여러분들은 이제 저까지도 그렇게 당할 정도니까 10년 동안 그렇게 제가 당할 정도니까 이재명은 일반 인간이 아니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뭐를 하고 있냐면 지금 이제 당대표 뭐 하고 있잖아요. 네, 네. 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로는 이재명 못 이깁니다. 네. 이런 상태로는 절대 이재명 못 이긴다. 네. 왜냐면 지금 대통령하고 지금 당정이 똘똘 뭉쳐야 네. 이게 지금 어떻게라도 이게 될 텐데 네네. 이렇게 지금 분리가 돼가지고는 절대 이길 수 없다. 만약에 혼자 나가가지고 혼자의 무공으로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한번 해봐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 뭐 똘똘 뭉쳐야 된다라는 국민의힘의 그 조언까지 그 조언을 끝으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네. 마감을 하겠습니다. 아니 1시간 동안 아주 그냥 괜찮으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얼굴이 빨개지셨다고만 네. 뭐 시청자분들이 걱정도 하시더라고요. 그때 생각하면 울분이 나와요. 예, 금요일마다 나와 주시는 거죠? 네네. 네네. 그러면 금요일마다 우리 정법전의 정 변호사와 시사평론가 이종훈이 유동규 본부장님의 기억을 좀 되살리면서 네. 결정적인 순간들을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순간들을 네. 한번 이 세상에 드러내 보겠습니다. 이재명이 대북 쌍방울 송금하는데 뒤에서 다 관여했던 사실을 이번 판결문에서 상세하게 다 써놓고 있다며요. 저 근데 상세하게 다 써놓은 거는 제가 볼 때는 제가 판결문을 꼼꼼하게 덜 읽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화영 때 나왔던 그 판결문의 내용에서 크게 나간 거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아직 이재명에 대한 그 재판이 열리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법원이 보면은 지난 백현동 김인섭 사건 때도 그렇고 정진상까지 용도 상향하는데 알고 있었다는 거는 인정을 했는데 이재명에 대한 부분은 판단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재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을 하는 것 같기는 하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도지사가 당시 도지사가 이 부분을 알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역시나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2018년에 이재명 그 당시 도지사가 그 북한하고 해가지고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승인 이런 거를 해요. 협력서를 그렇죠. 맺어요. 도장이 꽝꽝꽝 찍혀 있고 예. 이재명이 돼 있죠. 예, 예 그 2018년 12월 정도 맞습니다. 체육 문화 관광 상호 협력 추진하고 그 다음에 그 북한의 그 경기도 유치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진상 규명하고 뭐 공원 조성하고 이런 것들을 협력을 해요. 그리고 2019년 1월에 이때는 이제 김성태가 끼어 들어가 가지고는 그 쌍방울 측하고 북한 측하고 해가지고는 대북 협력 사업 협의서를 만들거든요. 오케이. 이때 경기도청의 직원들이 다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오, 그랬구나. 예, 근데 그때 이제 그 몇 달 있고 나가지고는 문제가 생겼는데 하노이 회담이 결렬됐잖아요. 그렇죠. 하노이 노딜이라고 하죠. 예,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해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계속 추진이 되고 2019년 5, 6월 정도 되면은 이제 그 김성태한테 경기도청 측에서 가가지고는 방북 협상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 이게 나온 거예요. 500만 불까지 생각 안 했는데 500만 불이니까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그렇죠. 아니 헬기도 동원하고 사람도 동원하고 다 이러는데 줘야 되지 않겠냐. 최소 300만 나는 200만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최소 300만 원 돼야 된다 그래서 결국 방북 대납 비용이 준비 비용이 300만 불로 헐. 이게 하게 된 게 나오고 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요청하는 그런 공문을 북한 측에 한 3차례 정도 보낸 게 또 여기 적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1심 판결을 봤더니만 핵심은 그중에 얘기하신 것처럼 200만 불은 이재명의 방북 사례금이다.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그 이를 뒷받침하는
김성태 전 회장의 증언도 전부 다 신빙성이 있다. 증거 능력도 있고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에서 2020년까지 이화영 부지사가 김 전 그 회장과 공모해서 이재명의 방북 비용 200만 달러를 북측 인사 송명철 조선아태위원회 부실장을 통해 조선노동당에게 지급했다. 조선노동당이 일당 독재고 그게 누가 갖겠습니까? 그 똥돼지. 예, 그 노동당 간부가 갖진 않겠죠. 예, 똥돼지가 먹었을 거 아닙니까? 똥돼지가 먹었겠지. 예. 그리고 렉서스 제일 최고급 타고 얼마 전에 봤더니만 원산항 앞에서 요트가 있는데 요트 위에 50m짜리 수영장이 있어. 그런 거 사는데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저 그거 못 봤습니다. 요트 위에 수영장이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대박. 그러니까 그 원산 특각, 그러니까 별장이지. 별장 앞에 그 최신식 거대한 그 요트가 있는데 요트 지상에 위에서 이렇게 인공위성에서 보니까 그 50m 된 수영장 이렇게 이게 있는 게 사진으로 공개됐더라고요. 원산이 또 그 천의 절경으로 유명한 데잖아요. 그렇죠, 제가 예. 원산에서 사시다 오신 탈북자분을 알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디 가서 이렇게 면접을 할 때 출신이 어디예요? 강원도예요. 그러면 어디예요? 그러면 원산이에요. 그러면은 강원도 원산이 북한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원산? 원산이 어디지? 막 이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여성분들은 잘 모르지만 남자들은 군대 가가지고 원산 폭격함 대가리 박아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원산에 이제 마치 이제 그 6.25 전쟁 때에 인천 상륙 작전 해가지고 우리가 그 1.4 후퇴했던 거를 이제 서울 수복을 했듯이 원산에도 원산 폭격을 통해 가지고 또 아주 치열했던 그 전장이고 아주 절경 지역이기도 하죠. 근데 이 판결문을 보고 어떤 분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아니 800만 불 보냈다면서 왜 200만 불만 유지해요? 그러는데 그 부분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800만 불, 100억 가까운 돈이 북한으로 건네간 거 이거는 법원이 인정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본격적으로 이재명의 뇌물을 심리하는 그런 재판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건네간 거에 대해서 남북교류협력법이랑 그다음에 외환거래법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남북교류협력법은 북한에다 통일부 장관의 승인받지 않고 돈 보내면 성립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외환거래법은 외환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이렇게 돈을 외국에다 보내면 안 돼 해정하는 그 행위 유형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온 거지 북한에 건네간 거 부정하는 거 아니고 이거는 다 이재명을 위한 뇌물로 인정이 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거든요. 이화영 같은 데 경우에는 800만 불 중에서 164만 230만 해가지고는 뭐 390만 불 정도가 유죄로 인정이 됐는데 여기서는 800만 불 중에 200만 불이 유죄로 인정이 된 게 왜 그러냐 하시는데 이게 800만 불을 북한에다 보낸 거를 보면은 이게 그 쌍방울 측에서 직접 북측에다가 넘어간 게 있고 아니면은 그 경기도라든지 뭐 이화영 측 통해서 넘어간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달라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김성태가 인식을 하고 있었냐 안 했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뇌물은 800만 불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 제3자 뇌물 비슷한 그런 구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번 재판부의 판결문 같은 경우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비용 중에 200만 불은 사례금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뒷돈 뇌물 아닙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200만 달러 송금과 관련해서 어떻게 판시를 했느냐. 스마트팜 비용 500만 불. 원래는 경기도가 되는데 이게 그 하노이 노딜 이후에 유엔 대북 제재가 되니까 북한으로 벌크성 현금, 거액의 현금을 못 보내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기업을 통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보내는 것도 아니야. 스위프트 코드 해가지고 무슨 외항한 것도 아니고 쌍방울 직원들 다 동원해가지고 10,000불, 20,000불씩 주머니에 넣고 책에 넣고 해가지고 이 중국 가가지고 화장실에서 다 모아가지고 넣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무슨 007 작전도 아니고 부당하다는 걸 위법하다는 그 해외 송금이라는 거를 보여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야, 걔네 정말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겁니까? 아니면 보이는 앞으로 잘 돼가지고 대통령이 되면은 내가 이게 뭐 더 큰 진짜 30대 재벌 되겠다. 그런 게 이화영의 말에 그 김성태가 좀 혹했긴 했을 것 같긴 그런 점도 없진 않을 것 같아요. 원래 근데 진보 정부 들어서 남북 관계 좀 뚫릴 것 같으면은 그 휴전선 근처에 그 땅 지역하고요. 예, 그 대북 사업 들썩들썩해요. 그러니까 저는 김성태가 그다음에 그 이해찬 때부터 정치권에 인맥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이화영이가 이해찬 보좌관 출신이거든요. 그다음에 이해찬이 2019년인가 쌍방울의 중국 공장을 같이 방문한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김성태도 뭐 정치권에서 담보를 한다 그러고 그때만 해더라도 20년 집권 얘기할 때니까는 그렇죠. 넘어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판결문에 어떻게 돼 있냐면은 스마트팜 비용은 500만 달러인데 이 그 200만 달러 쉽게 말하면 김정은이한테 갖다 바치는 뇌물성 자금 200만 달러에 대한 성격을 그 판결문에 쓰면서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같이 구체적인 협력 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경기지사 방북, 그러니까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 비공식적으로 전달된 돈이다. 그 돈이 방북 여부 결정할 북한 상부에 대한 사례금 성격이 있다고 보인다. 이렇게 딱 판결문에 했단 말이에요. 네. 적어도 200만 불은 김정은이한테 갖다 바치는 상납금성 뇌물이다. 이렇게 얘기했는 것이죠. 그리고 경기도 내부 문건에도 도지사 방북 초청과 관련해서 북측이 이미 3차례나 요청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미 이재명이가 경기도가 공식적으로 북한한테 방북하게 해달라 3번이나 요청했고 그러면서 이 뒷돈 여기 있습니다 라고 준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런 판결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필요에 의해서 북한 중앙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내용도 지금 다 돼 있다는 것이죠. 서류로 딱 떨어졌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거? 야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놓고 어떻게 이렇게 딱 잡아대죠? 이재명 나는 뭐 든다. 그게 잡아대는 게 한두 번도 아니어가지고 놀랍지도 않아요. 그래요. 참 그러면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북한 송명철 조선 아태위원 위원회 부실장은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은 이재명 지사가 방북하면은 자기가 그것을 의전을 담당할 것이고 백두산에 갈 때 최신 헬리콥터 차량을 준비하겠다라고 하면서 김성태에게 약속했다. 이런 얘기를 김성태가 했는데 그 말도 맞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하더라고요. 야, 이게 어떻게 잘 됐으면은 이재명이가 북한 가가지고 헬리콥터 타고 그 백두산에 가가지고 이게 뚱돼지하고 손 들고 막 이런 거 사진 볼 뻔했어요 이거. 속이 되게 불편했을 것 같아. 만약에 그랬으면 어떨 것 같아요? 만약에 그랬어도 뭐 대선은 떨어졌을 것 같아요. 역시 뭐 한 줄 정리. 그래도 대선에는 떨어졌다. 낙방거사다. 뭐 냉면을 한번 먹었겠네. 평양냉면. 그래. 그래서 예선용 대선 주자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어차피 뭐 사실 우리가 이번 그 당대표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을 하면서 1차 TV 토론할 때 우리 뭐 귀한 이 네 분의 국민의힘 어떻게 보면 대표 후보님들이 차기 대선에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이재명일 것이냐 했는데 네 분 다 X.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거 보면서 저는 참 이게 법률 전문가들 보는 눈은 비슷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거 보시면서 우리 전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그냥 당연히 그냥 X를 들 줄 알았고 저 같아도 X를 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면은 위준교사나 선거법 중에 적어도 하나는 대법원 판결 확정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 대선 전에 이게 안 된다면은 우리나라 사법부는 어떤 정치에 관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정치권의 눈치를 보느라고 재판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법부야말로 진짜 탄핵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법부가 제대로 안 하면 탄핵해야 된다. 우리가 성경에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은 길거리에 버리워져 밟힌다고 했습니다. 그거 좋다. 그 얘기 어디 가서 써먹어야지.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길거리에 버려가지고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소금이 짠맛을 잃을 수도 있어요? 짠맛을
그러니까 소금이 짠맛을 잃는 것이나 사법부가 제때 판단하지 않은 것이나 다를 바가 뭐 있냐 이 얘기인 거죠. 그렇죠. 네, 소금이 짠맛을 잃어서는 아니 되듯이 사법부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실체적 진실을 신속한 절차, 헌법상 보면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기본권으로 있잖아요. 네. 그런 국민의 기본권을 방기한다고 하면은 그야말로 사법부가 탄핵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논리가 오히려 맞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법부야말로 탄핵을 해야죠. 뭐, 그렇습니다. 네. 네네. 엉뚱한 사람 탄핵시키지 말고. 그렇습니다. 참. 아그네스님, 둘 다 성경 이야기입니다. 라는 말씀 주셨고요. 그렇습니다. 뭐, 성경뿐만 아니고 그것이 뭐 불경이건 아니면 심지어 코란이건 뭐, 거기에도 우리의 어떤 사안의 어떤 본질은 똑같은 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어떤 종교적 신념을 떠나서 우리 삶의 인류의 지혜가 담긴 그런 지식은 저는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자유민주 국가의 기본 질서 중에 하나가 법치 아닙니까? 제우스님, 법치의 진리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듯이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 정치권이 아무리 개소리를 해대건 정말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하듯이 아무리 정치권에서 앙앙거린다 하더라도 대법원이 정말 의지를 가지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우직하게 판결을 선고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기억력, 면역력, 그리고 전립선 이 세 가지 좋은데 2+1 특별 이벤트이자 이번에 구입하시는 분들은 건국대 대통령 이승만 유현정 작가가 쓴 건국대 대통령 이승만 1, 2권 한지를 드린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